1400조 원이라는 돈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조용하게요. 2026년 초 대한민국 정부가 성적표 채점 방식을 바꿨거든요. 뭐가 바뀌었냐고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 이 4명의 거대한 선수들이 운영하는 돈을 전부 합치면 1400조 원인데요. 이 선수들한테 매년 성적표를 매기는 심판이 있어요. 바로 정부죠. 그런데 이 심판이 갑자기 채점 기준을 바꿔버린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코스피에서 얼마나 잘 벌었는지만 봤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코스닥에도 돈을 썼는지 같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기금 매니저들은 성적표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가 국회에 보고되고 나중에 국민들한테 전부 공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점수 깎일 짓을 절대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땠냐면요. 코스피만 따라가도 점수가 잘 나왔어요. 변동성 큰 코스닥 같은데 괜히 갔다가 손실나면 혼나니까 안전하게 코스피만 샀던 거예요. 마치 학교 시험에서 수학만 잘 봐도 전교 1등 하는데 굳이 어려운 과학 시험까지 볼 이유가 없는 거랑 똑같죠.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이제 과학 점수도 같이 볼 거야. 수학만 100점 맞아봤자 소용없어.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과학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죠. 2026년 초에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어요.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목표였는데 실제로 달성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달성하고 나니까 정부가 뒤돌아보니 좀 이상한 거예요. 코스닥에는 기술도 좋고 아이디어도 번뜩이는 회사들이 많은데요. 정작 돈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는 거죠. 마치 편의점에서 메인 매대만 물건이 쌓여있고 구석 진열대는 텅 비어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정부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제 연기금 점수 매길 때 코스닥 투자 실적도 같이 볼게. 이 말이 나온 순간부터요. 연기금 매니저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코스닥을 안 볼 수가 없겠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정부가 벤처 투자 점수는 아예 2배로 올려버렸어요. 다른 주식 투자는 1점인데 벤처 투자는 2점을 준다는 거죠. 그럼 연기금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벤처를 안 하면 돈해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점수 게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물줄기가 바뀌는 거거든요. 1400조 원이라는 거대한 강물의 방향이 코스닥 쪽으로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들락날락하는 단기 자금이 아니라요. 연기금은 5년,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긴 호흡의 돈이거든요. 마치 계곡에 흐르던 물줄기가 갑자기 저수지로 바뀌는 것처럼요. 잠깐 왔다가 증발하는 물이 아니라 계속 채워지고 쌓이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 한국 경제에 지금 큰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돈이 전부 부동산에 몰려 있어요. 집값이 오를 때는 다들 기분이 좋아져.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기업은 안 크죠. 투자받을 돈이 없으니까요. 일자리도 안 늘어나요. 회사가 커야 사람을 뽑는데 회사가 안 크니까요. 소비도 죽어버려요. 다들 집 사는데 돈을 다 쓰니까 다른 데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 흐름을 돌려놔야 했던 겁니다. 부동산에 갇혀있는 돈을 기업 쪽으로 빼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선택한 카드가 바로 코스닥이었어요. 특히 벤처, 기술기업, 새로운 산업이요. 근데 벤처 점수를 왜 2배로 올렸을까요? 이건 정부가 진짜로 키우고 싶은 게 뭔지 보여주는 신호등 같은 거예요. 초록불을 더 밝게 켜놓은 거죠. 그래서 2026년에 진짜 귀 기울여야 할 곳은요. 반도체도 아니고 방산도 아니에요.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가 뭐냐고요? 기업이 돌아가는 구조를 바꾸는 규칙들이에요.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죠. 정부에서 지금 2가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요. 이게 나오면 주가가 확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예요. 지금 기업들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놓고 그냥 묵혀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부가 이제 그거 1년 6개월 안에 펴버리라고 강제하는 거예요. 이게 왜 주가에 좋으냐면요. 주식 개수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은 회사인데 주식 개수가 줄어들면 한 주당 가치는 자동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마치 피자가 8조각에서 6조각으로 줄어들면 한 조각의 크기가 커지는 것처럼요. 특히 자사주를 엄청 많이 쌓아둔 회사들은요. 효과가 배로 커집니다. 인포바인, 일성IS, 조강피업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에요. 두 번째는 상속세 인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대 주주가 주식을 물려줄 때 실질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최고 60%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그럼 대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줄 때 세금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일부러 눌러두는 게 유리한 구조였던 거죠. 내가 1000억 원을 벌었는데 나중에 물려줄 때 60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솔직히 누가 봐도 화날 것 같죠. 근데 만약 이 정책이 바뀌면요. 대주주들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까 주주들한테 배당도 많이 주고요. 자사주도 소각하고요.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작은 회사들이 커질 수 있는 발판을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 5천은 이미 달성했어요. 이제 다음 목표는 코스닥을 키우는 거죠. 근데 코스닥을 키운다는 건 단순히 지수를 올린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 경제 전체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작업이거든요. 부동산에서 기업으로요. 안전한 대형주에서 위험하지만 가능성 있는 기술주로요. 현금을 쌓아두는 것에서 투자하고 키우는 것으로요. 1400조 원이라는 돈의 흐름이 바뀌면요. 생태계 전체가 바뀝니다. 벤처기업들이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기술 개발이 빨라지죠. 기술이 개발되면 제품이 나오고요. 제품이 나오면 일자리가 생기고요. 일자리가 생기면 소비가 살아나죠. 지금 정부가 건드리는 건 단순한 점수판이 아니에요.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를 돌리는 첫 번째 손가락인 겁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요. 코스닥 지수를 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정부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이는 거죠.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속세 인하 이 두 단어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진짜 물줄기가 바뀌는 겁니다. 과연 이 큰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 건가요?